자, 오늘은 인사행정 같은 문제 1번부터 보자. 자, 인사행정은 전반적으로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문제적 반영되어 왔습니다. 일단은 그 역관제, 실적제의 장단점은 출제 빈출 C급이에요. 장점, 단점 가져가야 되겠고, 특히 미국의 실적제 확립에 토대가 된 법그럼 펜들턴 액트 변고 기억나지? 그 내용까지도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1번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정부 관료제에 대한 국민 통제력의 강화. 2번에 행정수반의 관료 통제 용의. 3번에 여당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 4번에 국민 전체 이익의 대변. 5번에 공직의 특권화 방지, 정당 정치 발전의 기여. 자, 일단은 답은 나왔으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국민 전체 이익 대변이지 특정 정당의 사냥개 죽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정답 형태는 4번입니다. 여러분들 역관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표 관료제가 등장했다. OX. 대표 관료제와 역관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적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표 관료제 등장, 그 표현은 맞아. 가끔 지문을 집어넣을 때 그런 게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위에서 가져가고. 자, 문제 2번에 개방형 공직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익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개방형은 모든 계층의 신규 책임형들의 인사정책. 이번에 중앙인사기관은 중행정기관 실국장급 직위 20% 범위 내에서 직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번에 개방형 임용은 행정의 침체화 방지, 관료지휘 방지 기여는 장점. 4번에 개방형 임용제 직위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학위 기준, 자격증, 공무원의 경력, 민간분의 경력 등을 고려하고 있다. 5번에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기여. 자, 답은 5번이죠. 직업공무원제는 폐지역을 전제로 하지. 그래서 직업공무원제 수립이나 확립에 저해하는 것이 바로 개방형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2번 같은 경우에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3가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 직위가 있고, 공모직위가 있고, 부처 자율적 직위가 있고, 개방형 직위는 실국장급 직위의 20% 범위, 그리고 공직 내외 얘기해서 했죠. 그래서 2번은 그 표현이야. 그리고 3번과 4번도 지문 나왔으니까 내용 좀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개방형은 여러분들 출제될 개연성이 크죠. 계속 공직의 형태를 개방형으로 머릿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출제될 개연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나온 거 보자. 인력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행정 수요와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이번에 클링너는 인력 계획의 과정을 6단계로 제시했다. 3번에 인력 수요, 두 번째 인력 공급, 3번의 시행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에 마커프 기법은 인력 총 공급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 기록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3번에 인력 계획 과정 몇 단계 와봐? 수요 예측, 공급 계획, 시행 평가 몇 단계? 4단계지. 클링너 같은 경우도 그래서 4단계 형태를 제시한 것이 6단계를 제시한 게 아니야. 3번이 클링너가 파악한 인력계획의 수립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인력계획의 수립 과정이 굳이 출제에 나올 경우에는 수요 예측 다음에 공급으로 가는 게야. 공급하고 수요를 바꿔놓으면 틀려. 알았습니까? 수요 다음에 공급 예측으로 갑니다. 자, 4번에 전직과 정부의 합리적인 용도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에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 이번에 권태를 방지하고 근무역 자극, 침체 방지, 할거지 타파와 부처 간의 협력 조성. 5번에 교육훈련 수단이 아님. 자, 답은 나왔죠. 몇 번? 5번이죠. 교육훈련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지금 얘기한 전보와 전직을 얘기합니다. 직렬 간의 수평적 이동을 뭐라 그래? 그걸 전직이라 그러고, 직렬 내의 보직 변경을 우리는 전보라고 얘기합니다. 전직과 전보 가운데 시험을 전제로 하는 것은 뭐야? 전직 시험은 봐야 합니다. 전보는 없습니다. 전직은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나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문제 5번. 직업공무원제. 출세 빈출 C급 정도 봐야 합니다. C급. 재원의 도전적 시각이다. 틀린가? 1번에 공직사회는 안정성과 대응성이 중요하다. 이번에 민주성보다 능률성이 중요하다.
3번에 대응성이 중요하다. 4번에 도구성보다는 책임성이 중요하다. 5번에 소극적 중립성보다 적극적 형평성이 중요하다. 자, 직업공무원제도 자체는 전 생애의 직업으로서 공직에 헌신토록 하는 인사제도나 장치를 직업공무원제라고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들? 그럼 전 생애의 직업이니까 일단은 신분의 안정성이나 보장성을 전제로 왜 안 해? 하죠. 그래서 1번에 안정성보다는 대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는 도전이죠.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제하고 상반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직업공무원 제도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유럽 같은 경우에 상비군 제도로부터 직업공무원제가 등장했고, 상비군 제도는 군인을 전문 직업으로 해주고 보수를 줌으로써 군대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야. 그럼 직업공무원에 등장한 효율과 능률의 제고지 민주성 제고는 아니지. 오히려 특권 의식을 가져올 위험성이기 때문에 민주성을 약화시킬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표현은 잘못됐고 다른 표현들은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알았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기타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을 위협하는 요소 물어보자. 대표 관리제 본질 위협한다. OX. 5죠. 개방형 임용제도 본질을 위협한다. OX. 5입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위험 요소들도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직업공무원제의 수립 요건에는 연령과 학력의 제한 들어가 안 들어가? 연령과 학력의 제한이 들어갑니다. 완화가 아니야, 제한이야. 내가 젊고 유능한 인재라 그랬잖아. 늙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지. 그 함정파는 문제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도와의 관계를 묻는 게 또 한 문제야. 그래서 양자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묻는 게 한 문제인데, 유사점 정도로 좀 가져가자. 능력에 따른 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분 보장 들어가 안 들어가? 신분 보장 들어가죠. 세 번째 정치적 중립. 이 세 가지를 양제도의 유사점의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 이렇게 신분 보장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 의미의 신분 보장하고 소극적 의미의 신분 보장으로 나누면은 직업공무원 제도는 적극적 의미의 신분 보장이고 실적주의는 소극적 의미의 신분 보장이야. 그러니까 신분 보장은 같지만 앞에 수식어는 틀려. 자, 문제 6번.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피훈련자들에게 새로운 자료와 견해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제를 명확하게 한 후 그들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나. 1번에 포럼은 공개 토론을 얘기하죠. 2번에 분입연구, 3번에 모의연습, 4번에 감성, 5번에 역할연구. 몇 번? 2번이죠. 신디게이트, 분입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 7번.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금평. 자, 금평은 출제 빈출 A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금평의 용도를 묻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금평시 등장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근무 성적 평적이 나오면 지금 얘기한 두 가지에서 보통 출제가 나왔습니다. 금평의 용도하고 금평시 유의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1번에 근무 실적, 2번에 직무수행 능력, 3번에 태도, 4번에 조직사회 기여도. 자, 몇 번? 4번은 금평의 3대 요소가 아니지. 1번과 2번과 3번이 3대 요소지. 7번의 정답은 당연히 4번의 답의 형태 체킹. 쉽게 나온 거죠. 자, 8번에 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근무 성적 평점을 높게 받은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여 시험의 적성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타당도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세 가지 형태. 그래서 각각 개념 정하는 게 한 문제고, 특히 기준 타당도는 두 가지 형으로 나눠서 언급을 하세요. 하나는 예측적 타당도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동시적 타당도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보자. 현재의 재직자로 하여금 입안된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시험 성적하고 그의 근무 실적이 있겠죠. 이걸 동시에 비교한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적 타당성의 검증 그러는 거야. 지금 얘기한 이 지문은 동시적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측적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자, A라는 사람이 채용 당시에 시험 성적이 있어 없어? 있죠. 이 사람이 채용 후에 근무 성적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비교하는 거야. 이거는 바로 뭐다? 예측적 타당도라고 배우지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들. 이 예측적 타당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 타당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지문에서는 동식인 타당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를 시험 문제 내용에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 여부. 그건 뭐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를 시험 문제 내용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 그건 내용 타당도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가 키워드야. 그럼 물어보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은 뭐야? 직무 분석을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항상 직무 분석이 선행 조건에 들어갑니다. 무슨 타당도? 내용 타당도. 직무 분석이 선행 조건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성 타당도도 가져가야 되는데,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으로 추정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를 시험에 얼마나 잘 구성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이 바로 구성 타당도죠. 이론적으로 추정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를 시험 문제 구성에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구성 타당도라고 해야 하네. 하죠. 앞에서 파악한 내용 타당도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예요. 근데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으로 추정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에 벌써 틀려요. 그러니까 양자는 일단은 그렇게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야 합니다. 또 구성 타당도를 조작적 정의의 정확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구성 타당도를 개념 타당도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했죠. 근력이란 측정 가능한 수치로 바꿔주는 거야. 근력이란 무게의 완력 자체가 300 이상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환경 오염의 정도란 전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뭡니까? 공기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3.5 ppm 정도 이상을 환경 오염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ppm은 여러분들 100만 분의 1을 얘기하는 게야.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전체 공기 가운데 100만 분의 3.3 이상이면은 환경이 오염됐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개념을 정의했어요. 오염 농도를. 그걸 정확하게 개념 정의했을 때는 구성 타당도가 구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를 개념 타당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구성 타당도를 해석 타당도로 보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 보자. 노동부에서 노동쟁의 조정관을 한 사람을 임용하려고 그래.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노동쟁의 조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법적인 지식을 시험 출제에 잘 반영했다. 그 뭐가 구현되기야? 노동쟁의 조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법적인 능력이나 지식을 잘 파악했다. 그 시험 문제에 반영했다고 뭐야? 그건 내용 타당도야.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자. 노동쟁의와 관련된 판례를 읽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타당도. 이건 뭐야? 구성 타당도야. 왜? 구성 타당도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해석 타당도라고도 한다란다? 한다랬지. 그러니까 타당도, 구성 타당도는 세 가지 각도를 다 나눠서 봐야 돼. 이론적으로 추정된 추상적인 능력 요소. 두 번째, 개념의 조작적 정의. 세 번째, 해석 능력. 그 세 가지를 다 뭐로 파악한다? 구성 타당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 자, 넘겨서 문제 9번. 상사, 동료, 부하 직원 그리고 고객 등 다양한 관련 당사자가 평가하는 제도를 무엇이라나. 이걸 일명 뭐라 그런다? 다면 평가라고 그러죠. 2000년도 12월 달에 국내에 도입이 이루어졌죠. 근데 하나 이렇게 이 다면 평가 제도는 2000년도 12월 달에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도에 금평 관련 규칙이 개정이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근무 성적 평정 점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반영을 안 해요. 반영 안 하고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인사 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평가제에 대한 내용들 개념 정의해서 가져가시고 자 10번 문제를 한거 보자. 다면 평가에 관한 내용 중 가장 거리가 뭔가? 1번 인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번에 여러 사람이 평가자로 참여해 평가함으로써 평가를 공정하게 하려는 제도. 그 3번에 평가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그 4번에 평가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4번에 담합에 의해 평가 결과의 왜곡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몇 번? 1번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당연 평가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인기 영합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서 인기 영합주의, 대중인기 영합주의에 빠질 그걸 포퓰리즘이라 그랬죠. 능력보다는 인기에 급급하지. 왜? 보다 많은 표를 받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하여. 그래서 1번은 앞뒤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뀌었고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다 맞는 표현이죠. 자, 11번. 다면 평가의 장점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 1번. 평가 대상자의 자기 개발을 촉진하는 교육 효과로 말미암아 능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에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수용성을 높여준다. 3번에 평가자가 많음에 따라 좀 더 신중한 평가가 가능하다. 4번에 인간관계가 평가 중심이 되어 조직의 포퓰리즘 활성화에 기여한다. 4번에 직권화의 인사평가를 분권하는 데 기여한다. 몇 번? 4번은 장점이 아니지. 포퓰리즘에 기여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퓰리즘이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단점이 돼야지. 그래서 어쨌든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대중인기 영합주의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 12번. 사기 개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직무를 수행하는 동기. 2번에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현상. 3번에 정신상태의 절대적 수준에 관한 개념. 4번에 사기의 수준은 상황 의존적이며 가변적이다. 5번에 사기 이론은 욕구 이론과 표리 관계에 있다. 곡과 속의 관계에 있다. 그런 말이 때려야 떨 수 없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죠. 절대적 수는 아니지 사기가. 그래 안 그래요? 정신상태 이꼬로 사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상대적 이런 말로 바꿔야 되겠죠. 4번도 상황에 따라서 사기는 좌우가 되잖아. 그래서 상황 의존적이고 바뀌기 때문에 가변적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고 다른 건 다 맞는 표현들이죠. 자 13번 문제 보자. 공무원 단체를 설명한 것 중 사실과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OECD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2번에 영국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노동상권을 인정한다. 3번 1번은 일반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 금지해. 그래서 한국은 공무원 노조의 노동상권을 허용하고 있다. 4번에 독일은 경찰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 자, 몇 번? 쉽다. 3번이죠. 한국은 여러분들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 노동상권이 아니라 단체 행동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원칙은 금지야. 예외적으로 우편 노조에 대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우편 노조에 대해서는 단체 행동권이 인정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의 답의 형태 체킹. 자, 14번 제한제도. 이 제한제도가 여러분들 그 출제 안 나오다가 2년 전에 한 번, 그 3년 전에 한 번, 2년 전에 한 번 해서 연극분 2번 나왔었죠. 자, 제한제도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가? 이번에 제한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이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절차와 체제를 확립한다. 이번에 제한심사의 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실용범위, 적용성, 계속성 등에 있다. 그래서 적어놓 자, 적의 실탄 경계라고 적어놔. 적의 실탄 경계. 적의 실탄 경계. 적, 적용 범위. 적의 실용성, 실탄. 과거에는 탄알이 없고 탄알 대신에 창 썼죠.
그래서 이 탄만 창으로 바꾸자. 창의성. 경계, 경제성, 계속성. 저게 실탄 경계. 그렇습니까? 이렇게 두시고. 자, 제한제도는 공무원의 장의력 구상권을 활용할 수 있다 맞고, 특허권, 실용실현권, 이장권 취득하는 것은 제한제도에서 제외가 됩니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직무급하고 인적인 요소의 혼합 형태. 이를 전제로 한 사람에 대한 묘수. 자, 양자를 결합한 거야. 이게 직능급이지 뭐야. 이건 직능급은 직무급 플러스 능력급이야. 그러니까 직무급에다가 인간의 능력에 따른 무엇을 양자를 결합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급 플러스 인적인 요소를 결합한 근속급을 결합한 혼합 형태는 무조건 직능급이에요. 직능급. 알았냐? 실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올 때는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현재 한국은 여러분들 2번과 4번 직무급 기반으로 생활급을 결합해 생활급을 기반으로 직무급 결합해. 한국은 직무급 기반으로 생활급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 유의할게. 공직의 유형은 거꾸로야. 계급제를 기반으로 직위분리제야. 근데 보수는 거꾸로 직무급 기반으로 생활급 결합입니다. 물론 별도로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5급 이상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된다? 성과급이 적용됩니다. 성과급. 자, 16번. 한국에 있어서 퇴직연금에 대한 일반적 학설이 기나왔어요. 한국 뭐예요, 여러분들? 한국 입장은 4번에 거치 보장설이서 그걸 보수 후불설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보수의 일부가 적립이 되죠. 현재 9%일 거야, 9%. 9% 적립돼가지고 나중에 적립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국가에서 1억을 더 줘. 그래서 2억의 보수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거치 보수설, 보수 후불설이라고 얘기합니다. 4번이고. 영국은 공로 보장설이야. 네가 그동안 근무함으로써 국가의 공로가 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게 영국. 그래서 영국은 공로 보장설이야. 자, 1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인간의 저롬성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생활의 생산성 향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적이고 직무적인 직무 환경. 뭐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의 질을 얘기하죠. QWL.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보자. 그러면 몇 시간이야? 18시간 아니야? 그럼 18시간 가운데 밥 먹는 시간 또 3시간 빼보자. 몇 번? 15시간이야. 자, 세수하는 시간 1시간 빼. 14시간이죠. 그럼 14시간이라는 시간은 거의 어디서 보내? 아침 9시까지 출근, 저녁 시 6시에 퇴근한 어디에서 보내? 직장에서 보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보다 더 좋은 게 인간의 삶 자체가 직장이란 터전이야. 그래서 인간다운 직장 생활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직장 생활의 질, QWL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거. 1번 공무원 노동자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등을 최소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이번에 공무원 노동자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 직무로 하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금지. 맞죠?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치 행동을 할 수 있으나 파업,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어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3번은 정치적 중립도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렇게 없으며로 바꿔야 되겠죠. 있으나가 아니라 없으며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뒤에 거는 단체 행동권의 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하죠. 이게 바로 이제 4번에 관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들도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자. 고청 처리와 소청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 그 결과. 여러분, 기속 행위가 바로 소청 심사지. 소청 심사는 그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결정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파악한 고청 처리는 재량 행위야. 고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기관이 따라도 되고 따라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속행위는 소청심사고 고청처리는 재량행위라고 얘기하죠. 행정법 용어입니다. 2번, 3번, 4번 다 맞는 편들을 얘기하죠. 20번. 다음 중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바람직한 용도가 아닌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왔습니다. 몇 번일까? 바람직한 용도가 될 수 없는 거야. 응? 몇 번? 일단 시험에 타당도로 무조건 맞죠? 금평을 토대로 여러분들 청렴도가 뛰어나다. 그럼 청렴도를 요구하는 자리에 적재적소 인사 배치 맞죠? 금평 성적이 뛰어나. 그러면 보수 지급, 승급도 시키고 뭡니까? 각종 수당도 지급할 수 있죠. 금평이 열악해. 그러면 기본급 삭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5번도 맞죠. 정답은 1번이죠. 평가를 받으면 심리적 불안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조직이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평가는 대상자의 불안을 야기한다고. 자, 문제 바꿔서 21번 문제 보자. 시험의 타당도와 효용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근무 성적도 뛰어난 경우를 기준 타당도. 맞습니까? 채용 당시의 시험 성적하고 채용 후에 근무 성적 비교하는 거니까 기준 타당도 무조건 맞네. 이번에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맞죠? 타당도는 정확성 곱하기 신뢰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신뢰도는 타당도를 위한 꼭 필요 조건이야. 선물에 신뢰도는 일관성을 위한다. 그 표현은 맞고, 근무 시 요구되는 능력 요소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용 타당도. 5번에 반분법, 재검사법, 동질이용법 등은 시험의 객관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 자, 너무 쉽게 나왔어요. 몇 번이에요? 4번은 아까 이런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요소를 시험 내용에 반영했는지 여부, 내용 타당도 이게 4번은 맞죠. 근무가 바로 직무 수행 아니야? 그러니까 4번은 맞는 거지. 그 5번은 반분법, 재검사법, 동질이용법은 시험의 객관도가 아니라 신뢰도를 알아보는 방법인데, 하나 유의할 게 반분법은 시험을 한 번 치릅니까? 두 번 치릅니까? 반분법은 시험을 한 번 치릅니다. 한 번 치르고 난 다음에 홀수하고 짝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반분법이에요. 홀수 보려면 딱, 짝수 보려면 딱 이런 식으로. 20문제 가운데 아니면 10문제 끊어서 한다든지 한 번만 치릅니다. 근데 옆에 재검사법이나 동질이용법은 시험을 두 번 치러요. 동질이용법은 처음에는 객관식, 나중에는 주관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동질이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한 반분법은 시험 두 번 본다, 한 번 본다? 한 번을 보는구나. 재검사법이나 동질이용법은 시험을 몇 번? 두 번을 치른다. 둘 다 뭐를 알아보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시험에? 신뢰도. 자, 22번. 사기의 개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아까 비슷한 문제 풀어봤어요. 몇 번이에요? 3번, 23번. 공무원 보수의 생활국과 관련성이 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2번에 연령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3번에 산출고를 기준, 4번에 근속연수를 기준, 5번에 조직이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 삼는다. 자, 너무 쉽게 나왔죠?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연령이나 생활 여건이나 생활 수준을 고려한 거지. 한국서 파악하고 있는 최저 생활의 척도로 뭐야? 우리나라. 그걸 표준 생계의 척도 그러는데 한국의 표준 생계의 척도는 뭐지? 최소한의 건강과 품위 유지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방금 전에 말했어요. 최선의 건강과 품위 유지를 한국에서는 표준 생계의 척도로 파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숙제에서 내용 가져갈 것. 자, 24번. 직위분류제, 계급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건 출제 빈술 A급짜리죠. 우선순위 가운데 전체 1, 2를 다투는 게 바로 직위분류제야.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나온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1번 계급제는 직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폭넓게 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2번 직위분류제는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방지하고 승진, 전직, 전부 등의 합리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 3번에 계급제는 직위분류제보다 상대적으로 신분 보장이 강하다. 4번에 직위분류제는 외부로부터 신규 채용이 제한된 폐쇄형의 성격. 너무 쉽네. 몇 번? 4번이죠.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그럼 뭐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직무와 책임의 정도 뭐야?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리, 뭐? 직위.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 직급. 직무의 종류는 상위 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렬의 군. 직급의 군, 면합니다. 직렬.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 직군. 직렬을 세분화, 직류, 동일보수, 등급, 직무 등급. 그 용어 굉장히 중요해. 근데 하나 이렇게 얘기해보자. 동일보수, 동일 인사 대우의 척도가 되는 것은 등급이야, 직급이야. 동일 보수, 동일 인사 대우의 척도가 되는 거야. 그건 직급이야. 근데 동일 보수만 나왔다. 그것은 등급, 아니면 직무 등급. 또 하나, 직급하고 등급의 차이점은 직무의 종류도 같은 것은 직급이고,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이렇게 나올 때는 직무 등급이야. 그러니까 교재 보고 꼭 가져갈게. 직급하고 직무 등급의 차이점을 꼭 숙제해서 가져가야 돼. 꼭 가져가야 합니다. 자, 25번. 다음 중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에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모아 직렬을 형성한다. 유사한 직렬을 모아 직군을 형성한다. 각 직위의 상대적 비중을 판별하여 등급을 정한다. 논리적 판단에 따른 분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답을 찾아보자. 몇 번입니까? 당연히 3번이죠. 등급하고 직급을 정하는 단계는 직무 분석 다음 단계인 직무 평가예요, 여러분들. 직무 분석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 수직적, 정적으로 직군, 직렬을 형성하는 단계가 직무 분석이고, 그 다음에 직무 평가지. 그럼 직무 분석은 여러분 논리적, 객관적인 성격, 공식적인 거야, 논리적, 주관적인 거야. 직무 분석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적, 논리적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게, 그래서 4번 표현을 맞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행정직군에, 요거는 기술직군에, 요거는 행정직군, 행정직렬에 담당자의 논리적, 주관적인 판단 갖고 하는 게 직무 분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요 순서도 중요해. 직무 기술서 작성 먼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직무 조사라고 하지.
자, 그다음에 직무 분석은 아까 얘기했죠. 뭐에 따라? 직무의 종류에 따라. 두 번째, 수직적이야, 수평이 아니야. 수직적, 종적으로 뭘 만들어? 직군하고 직렬을 형성하는데 요 단계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공식적인 거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논리적, 주관적인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리적,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직무 평가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직무의 종류가 아니라 직무의 뭐 곤란도, 책임도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 횡적으로 뭘 만들어? 직급하고 등급을 정하는 단계죠. 등급은 동일 보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요 단계를 뭐라 하냐? 직무급 보수 체계를 수립하는 단계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직무급 보수 체계를 수립하는 단계, 확립하는 단계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직무평가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방법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이쪽에 비계량, 계량적인 방법, 등급하고 직무를 비교하고 직무와 직무 비교하는 것.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분류법, 점수법, 요거 뭐야? 서열법, 요거 요소 비교법 네 가지가 있지. 이거 내가 등급하고 등급 기준표하고 직무를 비교한다고 보는 게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등급 기준표를 쓴다 안 쓴다? 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게 얘기하죠. 요 네 가지 가운데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뭐야? 점수법이에요, 여러분. 점수법 모든 걸 계량화해서 평가를 비교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고 하는 단점이 내포되어 있어요. 직무평가의 방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단점, 점수법. 가장 객관성과 타당성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것, 점수법. 알았습니까? 정부기관에서 보편화된 것은 분류법, 민간기업은 점수법, 소집단 가장 전통적이다. 서열법. 서열법은 여러분들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 왜? 담당자 주관에 따라서 직무와 직무를 비교해서 담당자 주관의 말, 이거 어려운 거, 이거 좀 쉬운 거, 주관에 따라서 서열을 매겨. 그래서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 서열법. 알았냐? 자, 이것도 점수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점수를 다 환산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단점이 내포되어 있고 가장 최근에 등장했다. 알았냐? 그리고 직무평가 기준표를 쓰는 건 뭐냐? 그러면 점수법이야. 다시 한번. 직무평가 기준법 쓰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뭐다? 점수법. 여러분들 직위불리제는 출제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직무평가의 방법 있죠. 이게 출제에 나오면은 10명 가운데 8명에서 9명이 틀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당락 결정하는 문제야. 그래서 장단점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숙지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 봐봐.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한 다음에 뭐로 가는 게야? 직급 명세서야. 이것하고 맨 위에 걸 바꾸면 틀려. 그 순서도 가져가야 돼. 자, 26번. 다음은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야. 1번.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 현행 1에서 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하게 된다.
2번 고위공무원 인사의 실적주의 원칙과 정책 중립성이 보장되며 정년 및 신분 보장 제도가 존치.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공무원의 5년마다 적격 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 성적 평등이 최하위 등급이나 정당한 지정 2년 보직을 배정되어 접근 심사를 하여 직무 수행이 고려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자 면직. 3번은 5년마다 적격 심사한다. 이거 여러분들 폐지가 됐고 조항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번 무조건 잘못했어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4번에 미국에 비하여 일반과 양성, 이것도 잘못이야. 한국 미국에 비하여 전문가 양성이고 미국이 한국에 비하여 일반가 양성이야. 답은 3번과 4번 둘 다 답 체킹. 알았습니까? 3번과 4번이 다 지문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무 성적 평정이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인 경우, 그리고 무보직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이럴 때 여러분들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은 잘못됐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교재보고 꼭 정리해 두시고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적격심사는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다 잘못됐습니다. 자, 27번 문제. 다음에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직무성과 계약제는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 간의 공식적인 성과 계획을 체결하여 성과 목표 지표에 관하여 합의하고 직무성과 계약에 의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성과급 승진에 반영하는 성과평가 시스템. 이번에 직위공모제란 정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결혼 발생 시 정부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격사를 선발하는 임용제도. 여기까지 맞네. 원칙을 1에서 3급 일반직 별정직까지 맞는데 개방형직위는 제외죠. 개방형은 별도로 해야지. 그리고 직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전체의 몇 프로야? 30%. 그리고 부처 내외를 대상으로 하죠.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부처 내외야. 개방형은 공직 내외가 되는 거고 20%. 자, 3번에 역량평가제란 공무원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 상황하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다수 평가자가 여러 기법을 통해 평가하는 체계. 맞아요. 이 역량의 개념 봐봐. 개인의 측면에 보유 자질에 초점을 맞춘 능력이 아니라 조직 측면에서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자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량을 바꿔서 얘기하면 틀려. 알았죠? 그 역량의 의미도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성과 연봉제가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죠, 여러분들.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성과급적 연봉제와 대동소이하나 연봉결정기초가 공무원의 계급의 계급이 아니라 담당하는 직무에, 그렇죠? 계급이 폐지가 됐으니까 계급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직무의 난이도 책임도 가등급, 나등급 나눠서 얘기 안 해. 하죠. 점에서 성과급적 연봉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 표현은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인사행정 파트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재무행정 파트에 관한 내용들 문제 또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